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곳은 보물 제666호 석조 열애자상입니다. 이 주변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유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선각 불상입니다. 위치가 이 불상에서 저 위쪽으로 바로 뒤쪽 암벽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보물 제666호를 기준으로 밑에 아래쪽에 보면 계곡이 흐르고 그 계곡 건너편에 가면 거기에 이 제6사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간판 식으로 해서 그 설명도 해놓고 있고, 또 여기에는 설명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6사지에는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이런 그 석불이라든지 또 선각 불상이라든지 또 사지 절터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삼능곡 제6사지 안내도 앞에 서서 그 맞은편 절벽을 바라보게 되면 대부분 이곳을 찾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선각 불상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처음에 그 자리에 서서 봤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거기 멈춰서서 굳이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좀 성격이 성격인지라 거기 서서 계속 찾아봤습니다. 자료도 나중에 확인을 하고 해서 확실히 선각 불상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안내도에 있는 그림하고 많이 비슷하지만 꼭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여기를 오게 되면 자기 눈으로 찾았을 때 또 남다른 감동이 있다. 그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 맞은편에 그 암벽이 이렇게 있고 그 제일 윗부분에 노란색이 이런 식으로 아마 반으로 암벽을 반으로 딱 나누고 왼쪽에 있는 암벽을 다시 반으로 나눴을 때 그 윗부분이 녹물은 아니고 약간 노란색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이 선각 불상을 찾기 시작하는 그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으로 한번 나누고 다시 한번 반을 나눴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에서 왼쪽에서 봤을 때 4분의 1, 4분의 2 되는 지점, 바로 거기에 선각 불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찾을 것은 지금 위치를 대충 잡았죠. 4분의 2 되는 지점에 위에 노란색이 이렇게 칠해져서 노란색이 끝나는 부분, 고기를 잘 보면 이렇게 돌이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부처의 그 육계 머리 위에 이렇게 두드러진 그게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찾으면 바로 찾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이 4분의 2 지점에서 지금 돌이 깨진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아래로 사선으로 돌이 이렇게 금이 간 게 있습니다. 대략 10시 방향에서 한 4시 방향으로 길게 쫙 파인 게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 정도가 불상의 코 끝입니다. 이렇게 찾고 보면 이 사선으로 돌이 깨진 그 밑에 저게 3도가 있구나,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눈, 눈꺼풀이 아주 두텁고 두 눈이 다 눈을 뜨고 있는, 눈동자가 보이는 듯도 싶은 것을 직접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는 아주 커가지고 어깨까지 늘어져 있고, 뭐 이야기했듯이 6개와 3도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보면은 어깨와 팔선이 다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불상의 모습, 불상의 모습을 우리가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 불상이 과연 어떤 형태의 불상인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있는 안내도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사지 마의 선각 열의 좌상. 그러면 여러분은 이 의미를 대충 알겠죠? 마에 돌에 새긴 선각, 선으로 새긴, 그래서 그 입체, 부조, 선각, 이렇게 그 판 정도가 얕다, 이 정도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지난 방송을 본 분들은 선각이라고 해서 펜글씨 쓰듯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엄지손가락 굵기보다 더 굵게 그렇게 돌을 파서 새긴 거다, 이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선각이고 거기에 새긴 부처님이 열애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부처님이구나, 보살은 아니구나, 이것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안내도는 좌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하다. 그 바위벽의 그 높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좌상일 수도 있겠지만, 좌상이라고 할 때는 좌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그렇죠. 부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상반신만 보이고 아래가 안 보인다고 했을 때 다리를 보지도 못했으면서 좌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책임을 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동일합니다. 윗부분이 저만큼 있고 아랫부분은 돌이 얼마 없으니까, 돌에 그 여분이 별로 없으니까 좌상이다. 만일 전쟁에 나가서 다리를 잃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다리가 보이지 않으면 앉아 있는 겁니까? 이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설명이 문화재청하고 이 국립공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안내판이니까 얼굴 부분만 새긴 선각 불상,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위면에 비해서 불상이 너무 커서, 지금 보이는 그 상체가 너무 커서 본래부터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던 듯하다, 이런 설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안내판에서 지금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안내판에서 좌상이라고 한 이유는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은 아니고 얼굴 부분만 새겼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제 의문은 더 커집니다. 불상이 얼굴만 있으면 좌상인 것인가? 문제는 더 커져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얼굴만 새긴 것 같다. 바위벽이 보니까 밑에 별로 여유가 없어서 불완전했을 것 같다. 도대체 어느 쪽이냐? 불완전하게 새겼다는 거냐? 얼굴만 새겼다는 거냐? 좌상이라는 거냐? 이제 대단히 복잡해졌습니다. 불상이 좌상이라고 하면 연화자대에 앉았다, 결과부자로 앉았다,
뭐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 하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좌상이다. 하체가 보이지 않는데 바위가 좀 여분이 없으니까 원래부터 불완전하게 그리다 말았을 것, 새기다 말았을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맨 처음부터 얼굴만 새겼을 것이다. 저 어깨 라인이, 어깨선이 다 보이는데. 이와 같은 1차, 2차, 3차의 틀린 잘못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선각 불상은, 선각 열애상은 어떻게 된 것일까 하고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1997년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마의 선각 열애상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판에는 마의 선각 열애 좌상 이러고 있는데 문화재청 그 보고서에서는 마의 선각 열애상, 일단 좌상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좌상이라는 말도 입상이라는 말도 없구나. 그렇죠. 여기 설명이 좀 더 상세하기 때문에 소개하겠습니다. 그 마의 선각 열애상은 대불에 속한다. 우리가 대불 하면은 보통 그냥 큰 부처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기준이 있는 모양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선각 열애상의 머리 높이가 80cm 정도 되고 어깨 넓이가 130c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애상은 대불에 속한다. 대불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정보를 주는 것이 이 선각 열애상의 얼굴이 바로 저 밑에 있는 선각 육존불의 아미타 삼존불, 그 선각 육존불에 보면 우측에는 석가열의 불이 본존으로 한 삼존불이 있고 좌측에는 아미타 열애가 본존으로 있는 삼존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볼 때 왼쪽 거기의 본존인 아미타 삼존불과 그 얼굴이 닮았다. 그러면 이제 이곳을 찾는 분들은 선각 육존불에서 아미타 열애의 얼굴을 잘 기억을 했다가 저기에 있는 마의 선각 열애상의 얼굴과 어떤 부분이 닮았는지 이렇게 맞춰보면 훨씬 더 가깝게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상반신의 윤곽은 우리가 보기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문화재청 보고서의 설명, 그 기술 방법, 그것은 좀 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기술을 하고 있다. 이 점이 두드러집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반신의 윤곽이 보이지만 그 이하는 조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고, 마멸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지워진 희미해진 것인지도 모르겠고, 혹은 돌이 떨어져 나가서 없어져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 자연 상태에 있는 불상 같은 경우는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져 가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마의 선각 열애상은 따라서 입상인지 좌상인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열애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른다.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설명에 납득합니다. 자, 그러면은 잘 모르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남아있지 않는데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듣는 사람이 그거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사실을 세밀하게 확인을 하고 그 선에서 지금은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 신뢰할 만하고 가치 있는 정보인가? 당연히 후자라고 할 겁니다. 바로 이 안내도와 문화재청 보고서 이 둘 사이에서는 우리가 말과 글에 있어서 그 업무 능력에 있어서는 능력이라든지 수준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인재, 사람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 인품, 이것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중을 좀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라도 말을 해 주어야 그들이 안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중을 미완성인, 부족한, 미성숙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판단은 그들이, 이제 대중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실만 공개하라, 사실만 밝혀라. 거기에 어떤 장식도, 자기들의 추측도 전문가라고 해서 마음대로 추측을 하고 마음대로 심지어 앞날의 일에서까지, 거기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는 일은 일체 멈춰라. 이것은 의외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남산 불상의 조각은 신앙심에 바탕한 일종의 봉헌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불완전한 신체 분할이라든지 중도 포기라든지 하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산의 불교 유적에 용두사미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